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전 투표. 네, 오늘 사전 투표 첫날입니다. 예. 아직 이제 18시, 그러니까 저녁 6시 마감 사전 투표일까지 집계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17시까지 집계된 걸로 보면 전국 사전 투표율이 14.1%로 집계가 된 상태고요. 예. 이게 이제 지난 21대 총선의 10.9%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높은 굉장히 높네요. 예. 3.2%포인트 정도 더 높은 수치고 20대 대선하고 계속 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 대선 때는 15.8%였으니까요. 대선 투표율에 육박하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예. 대선 투표율에 이제 약간 못 미치는 예. 수준이기 때문에 총선 사전 투표율로서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높다. 사상 최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16년 20대 총선 때 12.9%였고 사전 투표율이 예. 그리고 21대 총선 때 최종 투표율이 26.69%였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좀 투표율이 높은 편이고 지역별로 17시까지 집계된 현황을 보면 전라남도 지역이 21.8%로 가장 높습니다. 예. 굉장히 높은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북 지역도 19.5%로 그 뒤로 잇고 있으니까 지금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예. 상대적으로 대구광역시 11.1%였습니다. 대구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이렇게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20대 대선 때 최종 사전 투표율이 36.93%.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추세 보면 대선 투표율에 육박하기 때문에 네. 최종이 36%좀 안 될 가능성, 뭐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많겠군요. 지금 보면 지금 예. 추세로 보면은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중앙선관위원회가 어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보니까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유권자의 42%가 사전 투표에 참여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보다는 약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면 뭐 아직은 봐야겠죠, 내일. 예. 네, 이거는 이제 전체 그 투표 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42% 예. 정도기 때문에 예. 지금 추이로 보면 이제 지난 대선에 대입해봤을 때 비슷한 추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6.93%였으니까 예. 그 추이로 보면 그거보다는 좀 낮지만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그 선거로 올수록 사전투표 제도 자체가 상당히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양상이라서요. 뭐 이번에는 뭐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예 이제 사전투표율이 본투표보다도 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까? 전망들도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전문가에 따라서 예측치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사전투표율 35%에서 40% 사이 정도, 최종 투표율 65%에서 70% 사이 정도 예. 이렇게 이제 관측하는 전문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투표율 추이를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거기에 좀 같습니다. 근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한 9시, 10시 그쯤 갔더니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기다리지도 않았고. 네네. 근데 직장인들 가는 12시쯤에 막 1시간씩 줄 섰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립니다. 예. 뭐 저도 이제 저희 그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오후 1시쯤에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좀 직장인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예, 예, 일단 이 열기가 대단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피부로 확인할 느껴지는 수는 상황입니다.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정당에 유리할 거냐? 예. 이거는 여야가 좀 동상이몽입니다. 그렇겠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래 50대 이하의 이제 경제 활동이 활발한 인구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지도부까지 나서서 사전 투표를 적극 독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수 측 내에서도 사전 투표에 적극 참여하자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지난 대선 때도 사전 투표율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으니까 이번 사전 투표도 여당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전 투표를 다 같이 가서 찍을 때는 투표율이 어느 연령계층이 높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사전 투표냐 뭐 본 투표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해도. 예. 그래서 뭐 이번에 뭐 투표하시는 걸 보고 1차 투표, 2차 투표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거의 이제 1, 2차 투표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사전 투표 과정에서 뭐 눈에 띄는 건 뭐가 있나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들이 다 오늘 나란히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 현장 일정을 이유로 해서 배우자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 투표를 했습니다. 대선이나 총선 같은 중요한 선거가 열릴 때는 보통은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이제 여야 그렇죠. 대표 부부들이 투표를 함께 하는 사진을 이제 찍는데 언론 취재를 위해서 투표 장소도 미리 이제 공개를 하고요. 시간도 공지를 해가지고 함께 투표소를 찾는 장면을 연출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예.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모두 각자 투표를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이제 명품백 의혹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배우자 진현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녀의 논문 의혹에 이제 개입돼 있다는 의혹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각자 투표를 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가장 많이 관심 있게 본 뉴스 중에 하나가 대파 뉴스였습니다. 또 예. 네, 사전 투표소에 예. 이 대파를 들고 가서 이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꽤 있었는데요. 예. 인증샷까지 이제 별도로 SNS를 통해서 올라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전 투표소에 갔을 때 그 입구에 보면 별도로 이제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대파를 들고 오더라도 소지한 선거인들은 사전 투표소 밖에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에 그러니까 대파를 못 가지고 들어간다 이거죠? 투표소 안으로는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예. 이제 별도로 그 대파를 들고 온 분 같은 경우는 안내를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들도 이제 목격이 됐습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 이제 놔두고 가라는 안내를 받는다 이 별도로 말씀이시죠? 이제 안내를 해줬는데, 중앙선관위가 투표 관리관들하고 이제 사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 문건을 이제 보냈더라고요. 예. 투표 항의성 민원 예상 사례별로 안내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례가 대파를 들고 온 투표인들한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안내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파를 못 들고 들어오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투표소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예. 왜 그런가 이제 선관위 관계자들한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정부에 항의한다는 뜻으로 대파를 들고 온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이제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이 된다. 그래서 다른 선거인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봤기 때문에 사전 투표소 안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라든지 완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들어오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에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파도 그런 표시로 봐서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밖에 두고 와야 된다고 이제 안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어떤 그런 추상적인 규정이 있는데 네. 그걸 대파에 적용했다는 게 좀 약간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테면 뭐 기호가 적힌 완장을 그런 거면 당연히 상식적이니까요. 투표소에 들어간다 이런 건 안 되는 건데. 그건 당연히 상식적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대파가 정치적 상징물이 될 수 있는가? 정부 비판적인 표지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이 과도한 해석 아닌가? 이따 뭐 선관위 관계자분 모시고 제가 직접 한번 여쭤보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기가 차네요라고 이제 짧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조국 혁신당의 이지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니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인지 여부를 선관위 직원들이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냥 쇼핑을 하고 갖고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비판은 공감이 가는데요. 대파는 그러면 못 들고 들어간다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물가에 직접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사과나 양배추는 들고 들어가도 괜찮으냐, 혹시 디올백은 못 갖고 들어가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약간은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선거 때마다 선관위의 조치들이 좀 과도하다는 비판들은 뭐 종종 나왔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나열식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은 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과도한 해석을 통해서 못하는 게 많아지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 상징이냐 이게 논란이 될 텐데, 그 정치적 상징이라고 해석한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현 정부가 어떤 모든 문제를 정치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마이너스성 같아요. 뭐 보면 홍범도 장군 문제 같은 것도 어떤 결론이 나 있는 사안인데 정치화돼 있고, 의정 갈등도 총선 앞에 탁 던지는 바람에 정치화돼 버렸고. 그러니까 사실 그 여권 입장에서 오늘의 이제 선관위의 조치가, 물론 선관위는 어느 쪽 편은 아닌 이제 그 헌법기관입니다만, 뭐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 이것도 이제 사실 해석이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한 번 더 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걸 어떤 과도하게 해석함으로써 뭐 어느 쪽이 유불리를 떠나서 그 과도한 해석이 또 대파까지 정치화시키는 이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상황.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싶기도 하고요. 이따 선관위 같은 관계자분 전화 연결되면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 비평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나 투표 행위 자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축제처럼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 참여의 폭은 가능하면 좀 넓게,
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는 쪽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선관 입장에서는 또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집행해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뭐 물론 이런 물론 법에 따라 네. 집행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법을 좀 과잉하게 해석한 듯한 느낌이 나면 네.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오해들도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이게 이제 손가락으로 인증하는 것도 못하게 했던 시절도 예.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시절이 지나왔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조금씩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과 전공의 만남, 네. 전공의 대표 만남 어떻게 진행됐죠? 저희가 뉴스 신세계 시간을 통해서 어저께 예.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큰 성과가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을 찾아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2시간여 가량 이제 면담을 했는데 특별한 성과 없이 논란만 확대됐다라는 지적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갈등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 증원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양측이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이제 크게 보도를 했는데 박단 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한 뒤에 의사수급 추계 기구를 만들어서 증원 여부라든지 증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예. 이렇게 대통령한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2,000명 증원은 백지화한 뒤에 논의하자. 이 입장을 이제 반복을 한 거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의대 증원은 국민 요구에 따라서 추진하는 의료 개혁 과제다라는 점을 들면서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답을 했다. 예. 이게 지금 조선일보의 보도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어제도 해설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측이 조율할 수 있는 중간 입장을 갖고 만난 게 아니고 기존 입장을 그대로 들고 가서 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의 입장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난 셈이 돼버린 겁니다. 진전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왜 만났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어저께도 뉴스 신세계에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이해관계자들하고 이제 면담을 할 때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전 조율이 있어야겠죠. 있어야 예. 됩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해관계자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사전 조율 없이 만난다는 얘기는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글쎄요. 거기 때문에 너무 예. 비효율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좀 안 됐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상징하는 것이 그 전공인 대표가 내놓은 어떤 뭐죠? 그 사회 네, 페이스북에 예,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예.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딱 한 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완전히 라는 성과는 글이었습니다. 없다고 딱 못을 박은 것 그렇습니다. 같은 느낌인데. 방금 예. 대통령을 만나고 나왔는데 미래가 없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한테서 뭔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전혀 얻지 못했다라는 예.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통령실도 한 200자 정도 되는 서면 브리핑만 했습니다. 별도로 이제 기자들한테 따로 브리핑을 하지 않았는데 면담 사실을 건조하게 좀 전하는 방식이었고 추가적인 브리핑이 없었다. 그리고 박단 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사진 촬영이라든지 영상 촬영도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예. 뭐 공개할 만한 어떤 성과가 없었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또 같습니다. 도대체 왜 만났느냐는 얘기가 나오겠군요. 또 예. 의료계에서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남을 강행했던 박단 위원장에 대해서 비토하는 움직임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제부터 사직한 전공의들 사이에서 대전협 박단 회장 탄핵 성명서라는 게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지금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반발이 있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의협의 이제 임현택 차기 회장 같은 경우에 밖에 거대한 적보다 내부의 몇몇 적이 더 어렵게 한다라는 내용의 이제 영문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어저께 저녁에도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글을 그 말이? 올렸는데 뭐 이거는 이제 해석이 갈립니다만 정부를 향한 것이기도 할 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니까 이제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 그 중에서도 이제 박단 의장을 위원장을 가리킨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근데 가르친다는 건 뭐 이 의사협회에서는 뭐 정부도 가르친다 그러고 항상 그런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여당 쪽에서는 어떤 뭐 이걸 진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여당 쪽에서는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데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그동안 뭐 불협화음을 일으킨 사건이 예. 한마디로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 김경진 서울 동대문 을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 K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어제 당장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에서 만났다는 거. 그래서 대화의 첫 물꼬가 튼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이게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어떤 입장을 예. 갖고 있냐 이건데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늘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증원 규모 2,000명 이거 조정 가능성이 있느냐 네. 기자들이 물었더니 아직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은 유효하다. 근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요. 기존 입장에서 양쪽이 하나도 움직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뭐 오늘 이 브리핑까지 보면 예.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박단 위원장은 어제 대통령 면담할 때 백지화가 전제 조건이다라는 걸 반복을 했고 박민수 차관은 오늘 또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2,000명 증원이 유효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게다가 어떻게 보면 대안 제시가 없는 상태라는 해석도 박단 위원장 입장에서는 백지화라는 대안을 냈는데 예.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혹은 대안으로 아예 취급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측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대통령과 대표자가 만나서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후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네. 오히려 어떤 사태의 실마리를 푸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후퇴일 수도 있는 게 서로 감정만 상했단 말이에요. 이런 그렇죠. 뭐 똑같잖아 이거. 뭐야 뭐 양보안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되면 사태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예. 정치적 혹은 정무적인 해결 과정이라는 거는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물밑에서 실무자들 간의 이 기존 입장을 그렇습니다. 좁히기 위한 노력을 예. 먼저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정리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기 위해서 보통은 대통령과 이해 당사자의 책임자가 만나는 거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어떤 최초의 양보안, 어떤 협상 시작점에 그렇죠. 대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만났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줘야 실마리가 좀 풀려나갈 수가 있는데 예. 어제의 만남이 그런 의미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었느냐 그런 좀 걱정이 좀 있고요. 예. 사실은 이제 박단 전해협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이 대표성 자체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의협이 의료계 전체를 대표할 수 예. 없듯이 전공의들 전체를 전의협에서 이제 대표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박단 위원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독단적으로 결정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협상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해질 수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기도 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왜냐하면, 가지로 쉽지 예.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지금 입장은 뭐냐면 의료계에서 단일한 대안을 갖고 오라는 거기 때문에 예. 단일한 대안을 지금 도출해낼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좀 그 실마리 풀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사태가 점점 더 꼬여가는 듯한 느낌인데요. 예. 네, 지금으로 봐서는 어쨌든 선거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봤을 때에도 굉장히 어렵다. 이 환자라든지 이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취소되고 있는 수술대 앞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코앞에도 이 거대한 이슈를 던짐으로써 이 사안이 정치화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좀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쉽게 예. 풀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자, 선거 얘기 좀 가볼까요? 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부상 수용이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텃밭이 이제 부산 수영구 지역인데요. 이번에는 3자 구도가 형성이 되는 바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장해찬 후보가 원래 이제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논란 때문에 이제 공천 취소가 됐는데 예. 탈당을 해가지고 지금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가 5일 남았는데 게다가 사전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오늘까지도 출마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 상당히 좀 난감한. 왜 지금 난감하냐면 예. 최근에 이제 그 부산 수영구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를 이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SOI가 부산일보와 부산 MBC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수영구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무선 100% 가상번호를 활용을 했고요. ARS 조사였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유동철 민주당 후보가 35.8%, 예. 정현우 국민의힘 후보가 31.3%, 장해찬 무소속 후보가 28.2%를 얻어서 예. 이 여권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장해찬 후보와 정현우 후보가 지지율을 나눠 가지는 바람에 거의 반반씩 나눠 갖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거의 반반 예. 수준이고요. 사실 이제 이 지지율이 이제 공천 취소가 되기 전에 장해찬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받았던 지지율을 거의 반분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철 민주당 후보한테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고 예. 이대로 가면 지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그러니까 여당 나고 입장에서는 있는. 굉장히 어떤 이 예. 한
지역구 한석을 그냥 어떤 헌납하는 결과라고 해석을 할 그런 텐데요. 위기 상황인 거죠. 지금 예. 이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성명을 내서 예. 장해찬 후보가 출마를 포기해달라라는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장해찬 후보가 이제 조금 전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걸 봤는데 예. 여전히 출마를 포기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좀 전에 뭐라고 올렸냐면 탈당한 청년이 장해찬 때문에 탈당한 청년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정현욱 후보님이라고 이제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현욱 후보 쪽에서는 장해찬 후보가 탈당을 했지만 국민의힘의 그 이제 이 당세에는 영향이 별로 없다. 청년들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예. 이제 취지의 입장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서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저를 공격할 시간에 이재명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와 죽도록 싸웠지만 정현욱 후보님은 오히려 고맙다고 칭찬을 받으셨는데 진짜 보수 맞나요? 라고 예. 이제 이렇게 되묻는 입장을 냈습니다. 거의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뭐 활활 불태우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내가 오히려 더 진짜 보수 후보고 정현욱 후보보다 더 잘 싸울 수 있다. 이런 의지를 좀 불태우고 있는 그런 그런데 양상입니다. 궁금한 것은 장해찬 후보 입장에서 보면요. 예. 이래가지고 선거의 한석을 헌납하고 나면 네. 굉장히 보수 진영에서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예. 장해찬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이제 정현욱 후보한테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제 결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막판에 갔을 때는 내가 인지도가 더 높고 기존에 이제 처음에 공천을 받았던 게 본인이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보수표가 또 결집될 수도 있다. 정현욱 후보는 이제 반대로 결국 선거에 돌입하게 되면 뭐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인 내 쪽으로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서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가 될 수 있는 근데 거죠. 정현욱 후보의 경우에는요. 네. 단일화는 할 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공식 후보이기 때문에 공식 후보이고 예. 그 다음에 공천 취소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예. 국민의힘의 지금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천을 취소한 후보하고는 단일화를 할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장해찬 후보가 포기를 해달라라는 지금 주장을 계속하고 여당 있는 입장에는 난감한 상황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여튼 단일화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높아 보이지 아직까지는요. 않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사전 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 15.61%. 예, 이러면 예년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가 지난 예. 21대 총선 때는 이제 12.1%가 첫날 마감 투표율이었고요. 사상 최고 수치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사상 최고 수치. 지난 총선 때에 비하면 약 3.5% 포인트 정도 높은. 대선은 얼마였죠? 아까 자료가 있습니까? 20대 대선 같은 경우는 17.6%였으니까요. 한 2% 포인트 정도 낮은. 예, 여기까지 이런 듣겠습니다 오늘. 예, 지금까지 헬마 김영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